에키켈은 노년에 관해 여러 책을 남겼다. 그 중에서도 양생후는 일본 건강서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책이다. 그런데 그가 본격적으로 작가로 활동한 것은 70세 은퇴한 뒤부터다. 85세로 사망하기 전까지 무려 30권의 책을 썼고 대부분 베스트셀러가 됐다. 무병장수를 위한 건강서의 저자라는 점 때문에 에키켈은 금욕을 강조했을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는 즐겁지 않으면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라는 철학을 강조했다. 의외로 철저한 쾌락주의자였다고 할까. 에키켈은 또 다른 대표작 아쿤에서 인생을 즐기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람의 마음 속에 원래부터 즐거움이 있다. 즐거움은 사람이 타고난 하늘의 섭리니 즐기지 않고 하늘의 도리를 등져서는 안 된다. 사람은 이 세상에 즐기기 위해 태어났으니 즐기지 않는 것은 세상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속이 시원한 말이다. 또한 그는 내가 살아있음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뻐하고 싶다. 이러한 경지는 노후가 되어야 알 수 있다고 말하곤 했다. 이루기 힘든 수많은 욕망이 허덕이지 않고 그저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에 즐거움을 가득 안고 살 수 있는 시기가 바로 노년이다. 그렇다면 에키케는 어떤 즐거움을 누리고 살았을까? 앞서 말했다시피 그는 늦은 나이에 글쓰기를 시작했다. 은퇴 후에 꼭 하고 싶은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소중한 이들과의 관계에 집중했다. 특히 아내의 도켄과는 같은 취미를 즐겼다. 친구들 모임에서 에키켄이 비파를 뜯으면 도켄은 검은고를 합주했다고 한다. 얼마나 멋진가. 도켄은 에키켄의 초고의 의견을 보태며 퇴고를 도왔고 함께 온천 여행도 다니는 등 이상적인 노후를 보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게 노년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아닐까. 눈 깜짝할 사이에 중년이 되고 노년에 접어들었다고 슬퍼하지 말자. 여전히 남은 인생이 길다. 이왕이면 제대로 준비해서 이 선물 같은 시간을 만끽하자.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발견. 매일 되풀이되는 일상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일이라도 할 땐 늘 뭔가에 쫓기듯 바빠서 정신이 없고, 자식을 기를 땐 아이의 성장과 함께 예상치도 못했던 사건이 종종 일어난다. 언뜻 변화 없는 일상처럼 보여도 매일 소소한 일들은 반드시 벌어진다. 그러면 노년은 어떨까? 앞서 말한 소소한 일조차 거의 없고 그야말로 평온한 나날이 이어진다. 이러한 생활은 변화가 없고 지루할 수 있다. 마음의 움직임이 적어지고 생기도 점점 사라진다. 이러한 상태를 방치하면 어느새 멍해지고 심하면 우울증을 앓을 수도 있다. 중년에 접어들었다면 이런 평범한 일상도 지루해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훈련을 조금씩 시작하는 게 좋다. 훈련이라 해서 거창한 건 아니다. 하루에 하나 새로운 발견을 하자고 마음 먹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때 발견은 새로운 일이나 대상과의 만남을 말한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새로운 것과의 만남은 두근두근하다. 그 설렘이 굳어있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우울증 따위가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다.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데 어떻게 새로운 발견이 가능하겠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하루에 새로운 발견 하나를 찾으려는 노력이 더욱 의미 있다. 예를 들어, 장을 보다가 새로 출시된 과자가 눈에 띄었다면 즉시 사서 맛보자. 이런 것도 하루의 발견이 된다. 서점에서 평소 거들떠 보지도 않던 책을 집어들고 단숨에 읽어본다. 이것도 하나의 발견이다. 젊은이로 가득한 네일숍에 들어가서 과감하게 네일 아트를 받아보는 건 어떤가? 나이를 먹어서 라는 말로 스스로 족쇄를 채우지 말자. 반짝반짝 빛나는 손톱 또한 새로운 발견이 된다.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발견하는 습관을 들여나가면 더 나이 들기 전에 감수성이 무뎌지거나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새로운 발견에 의도적으로 신경을 쓰면 지금껏 해보지 않은 일에도 겁먹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다. 하루에 새로운 걸 하나씩 발견하는 습관을 들이면 결과적으로 자신의 관심 영역이 넓어진다. 그러면 자연스레 노후의 가능성도 넓어지게 된다. 그런 인생은 점점 더 재밌어지고 즐거운 일도 더 많이 일어난다. 행복에 가까워지는 간단한 인생 철학. 오사카에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횡재라는 말이 있다. 오사카 사람들은 낙천적이고 농담을 즐기기로 유명한데 특히 울적하거나 기운이 없을 때에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횡재라고 크게 외친다고 한다. 건강히 살아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지니고 살면 노후에 대한 불안도 말끔하게 사라진다.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사람들의 죽음을 마주할 때가 많다. 그 중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도 있고, 인생의 꽃을 채 피우지 못하고 진 젊은 생명도 있다. 그러한 죽음을 바라보면 괴롭고 숙연해지는 한편, 지금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난다. 아침에 잠에서 깬다. 오늘도 무사히 눈뜰 수 있는 것에 신에게 감사한다. 하루가 저물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살 수 있었으니 횡재라며 감사한다. 소설가 와타나베 주니치는 행복의 달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술을 마시거나 식사 후에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본다. 그때 하얀 변기에 닿는 소변 줄기를 보면서 행복하다 하고 혼자 중얼거릴 때가 있다. 그리고 제대로 소변을 볼 수 있게 해준 나의 신장과 방광, 요도에 고마워 라고 속삭인다. 소변을 보는 일조차 당연한 게 아니라 몸의 여러 기관이 각자 열심히 일해준 결과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일에도 행복을 느끼는 와타나베를 보면 진심으로 행복의 달인이라며 감탄하게 된다. 이렇게 일상의 사소한 일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 활동이 활발하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기도 했다. 감사하다, 만족스럽다, 기분 좋다, 행복하다고 느끼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아난다마이드가 많이 분비된다. 아난다마이드는 대뇌의 전두엽을 자극해서 그 움직임을 최고 수준으로 높인다. 전두엽은 뇌의 관제탑이라고 할 만한 부분으로 이곳이 활발히 움직여야 대뇌 심피질이 더 활성화된다. 그 결과 사고 능력과 창조력이 좋아진다.
긍정적인 정신 상태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의욕이 생기게 하는 노르아드레날린도 많이 분비된다. 자연스레 치매도 예방된다. 하루하루 탈 없이 살아가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태도가 곧 스트레스 없는 행복한 인생으로 이끄는 열쇠인 것이다. 인생에서 행복과 불행은 서로 등을 마주하고 있다. 눈꽃만큼도 그늘이 없는 완벽하게 행복한 인생은 없다. 하지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횡재를 인생 철학으로 삼으면 매일 행복을 만끽하면서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다. 늦깎이 대학 생활도 오케이. 우리 학생 중 3분의 1이 중장년층이에요. 도쿄 근교의 한 사립대학 관계자의 말이다. 연령대도 다양해서 40에서 50대도 있고 80대 대학생도 종종 있다고 한다. 중장년층 대학생 중에는 퇴직자나 퇴직자의 배우자도 있다. 배우자가 직장에 다닐 때에는 자기만 공부하기 미안했는데 이제는 함께 공부하는 꿈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요즘 대학 캠퍼스에서 이런 늦가기 대학생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이유는 대학 측이 직장인이나 중장년층의 입학 정원을 많이 늘렸기 때문이다. 저출산으로 입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자 마련한 자구책이다. 그런데 이 묘책이 의외로 효과를 주었다. 사회 경험이 풍부한 늦깎이 대학생은 대부분 학업에 성실하고 교우 관계도 원만하다. 이러한 모습이 젊은이들에게도 본보기가 되고 자극을 주는 것이다. 세대가 달라도 같은 학생이라는 동료 의식에서인지 강의실에서도 식당에서도 편하게 대화합니다. 대학 관계자의 말이다. 세대 모두에게 득이 되는 셈이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영국 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젊음은 젊은이들에게 주기 아깝다라는 말을 남겼다. 나는 대학은 젊은이들에게만 주기 아깝지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 젊었을 때에는 모처럼 학업에 열중할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에도 놓을 생각만 한다. 나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졸업하고서야 그때는 훌륭한 교수님들과 언제든 만날 수 있었는데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할 걸이라고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사실 젊었을 때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공부, 더 파고들고 싶은 분야가 뭔지 잘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남들이 다 가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적당히 점수 맞춰서 대학과 학과를 고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러 경험을 쌓은 중장년이 되어서야 정말 하고 싶은 공부가 뭔지 깨닫고 배움에도 순수한 기쁨을 느낄 수 있다. 나이 든 사람 중에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한 사람이 많았다. 그 밖에도 여러 이유로 대학에 동경을 품고 있다면 대학 캠퍼스를 한번 둘러보자. 일부 대학은 오픈 캠퍼스라고 해서 외부인도 자유롭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날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그런 기회를 잘 이용해 보자. 정시 입시가 부담스럽거나 여러 사정상 학교에 직접 가는 게 어렵다면 방송통신대학도 있다. 학비도 연 100만 원 정도로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입학도 쉽다. 인생의 전환기마다 대청소를 주변 정리를 하면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정리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주변 정리와
개인의 심리 상태는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요즘에는 정리법 붐까지 일고 있다. 인도의 부자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조금씩 정리하는 수행을 한다. 가지고 있는 것을 떠나보냄으로써 노화와 죽음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지니고 있던 물건을 조금씩 줄여나감으로써 오히려 홀가분하고 쾌적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체력과 정신력, 경제력 등 모든 면에서 서서히 내리막에 접어든다. 이를 고려하여 물건이든 집이든 잔뜩 가지고 있기보다는 혼자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소유하는 게 좋다. 간소한 삶이야말로 중년 또는 노년의 체력과 정신력, 경제력에 걸맞다. 50세나 60세 생일 혹은 정년 퇴직을 맞은 해 등 인생의 전환기에 접어들 때 주변을 대대적으로 정리해보자. 영화배우 다카미네 히데코는 55세에 연예계를 은퇴했다. 그녀는 그때까지 살던 대저택을 떠나 작은 집으로 옮겼다. 배우 생활을 그만두면 이제 연예계 손님이 자주 드나들 일도 없을 테니 넓은 집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호화로운 가구도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식기류도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해 처분했다. 심지어 남편인 각본가 마치야마 겐조의 100개가 넘는 트로피까지 버렸다고 하니 그 결단과 과감함이 놀랍다. 인생의 전환기에는 그때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대청소하고 꼭 필요한 물건만 남기자. 학창시절 신학기가 되면 교실 대청소를 하던 기억이 있지 않은가. 새학년, 새학기의 시작을 대청소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인생의 전환기를 대청소로 기념하자. 사는 집의 크기나 생활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납 공간의 70에서 80%까지만 물건을 보관하는 게 좋다. 공간에 여유를 두는 것이다. 또한 선반이나 바닥 위에 올려놓은 것들도 최대한 줄이자. 소유물이 줄면 물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그게 어디 있었지? 하고 물건을 찾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걸 막을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자기 자신이 생활 전반을 통제하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청소 후에도 말끔하게 정돈된 상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자. 정리가 잘 됐는지 따져볼 때에는 언제, 누가 집을 방문해도 기분 좋게 맞이할 수 있는지 자문해보자. 정리가 잘 된 상태라면 물론이에요, 언제든 들르세요 라는 말이 흔쾌히 나올 것이다. 쓸 때는 통 크게 쓰자. 병원 일이 일찍 끝나는 날 들르는 단골 식당이 있다. 합리적인 가격에 별미를 먹을 수 있는 곳인데 거기서 가끔 나도 저렇게 나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노부부와 마주치곤 한다. 최근에 본 남편은 청바지에 깔끔한 가죽 조끼, 목에는 밝은색 머플러를 가볍게 둘렀고 부인은 긴 청치마에 전통 의상을 재수선한 듯한 가벼운 재킷을 입고 있었다.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옷차림이 자연스러웠다. 그들은 셰프와 담소를 나누면서 제철 재료로 만든 요리를 서너 가지 시켜서 사이좋게 나눠 먹었다. 와인 한 병 정도를 마셔 살짝 취기가 올라온 정도에서 그럼 또 보세 하며 미련 없이 자리를 떠난다. 세련되면서도 절제된 방식으로 음식을 즐기는 부부를 보고 있으면 나까지 기분이 좋아진다. 앞서
꼭 필요한 물건만 사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쇼핑을 피하라고 했지만 이처럼 가끔 기분 좋게 즐기는 곳에서는 다른 지출을 살짝 줄여서라도 돈을 쓰는 편이 좋다. 맛있는 음식은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해준다. 제철 음식이나 햇 과일을 먹거나 가끔은 근사한 정찬을 즐기자. 음식 맛에 집중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도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세련된 옷차림이나 태도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준다. 특히 외출복은 잘 갖춰 입어야 한다. 퇴직 후에는 집에 있는 일이 많고 공식적인 자리에 나갈 일이 별로 없다. 편한 것이 제일이라며 후줄근한 차림으로 있을 때가 많다. 그러다 오랜만에 양복을 차려 입으면 어쩐지 어깨도 결리는 것 같고 넥타이도 답답하다. 그러나 노화는 그러한 기분을 파고든다. 외국에서는 오페라를 감상하거나 오페라를 보러 갈 때 한껏 차려입고 나가는 풍습이 있다. 이렇게 잘 차려입으면 자연스레 어깨가 펴지고 적당한 긴장감도 생긴다. 캐주얼한 평상복을 입었을 때에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던 부분도 제대로 살펴보게 되어서 심신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인상은 외모에서 50%, 목소리 등에서 40%, 그 밖의 것으로 10% 이렇게 결정된다고 한다. 말끔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준다. 나이를 먹어도 잘 차려입고 외출해야 하는 이유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도 스스로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도 외모는 단정하게 가꾸는 편이 좋다. 엔딩 노트를 써보자. 학창 시절 친구에게서 몇십 년 만에 전화가 왔다. 회고록을 쓰고 있어. 나이 들면 꼭 해보고 싶었거든. 그런데 옛날을 돌이켜보니 문득 자네가 보고 싶지 뭔가. 학창 시절 때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말이야. 친구와는 언제부터인가 연하장만 주고받던 게 고작인 사이가 되었지만 간만에 연락을 기회로 술자리를 갖기로 했다. 전화를 끊고 생각하니 나도 친구처럼 그때까지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다. 50세 생일, 환갑, 퇴직 등 인생의 전환기에 접어들었을 때 일종의 인생 재고조사를 하는 것이다. 잊고 있던 꿈이나 일상에 쫓겨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 등이 떠오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신의 진짜 마음을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회고록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이들에게 권하는 것이 엔딩 노트다. 마미 스나다 감독의 2012년 다큐멘터리 영화 엔딩 노트에서 말기 암 판정을 받은 아버지가 엔딩 노트를 정리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 잘 알려졌다. 지인 중에도 엔딩 노트를 쓴 사람이 있다. 그는 50세를 맞아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싶었다고 했다. 엔딩 노트를 쓰는 동안 여러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는지 놀랐죠. 늘 인생에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은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엔딩 노트가 곧 유서라고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미리부터 죽음을 준비한다니 어쩐지 으스스하다며 내키지 않는 시선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 특히 중년 이후가 되면
혹시 일어날지 모를 일들을 미리 떠올려 보고 그때 어떻게 대처할지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유서가 아니라 엔딩 노트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다. 유서는 아무래도 재산의 처분과 같은 사무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엔딩 노트는 살아온 인생과 살아갈 인생을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앞서 4장에서 인생의 전환기에는 대청소를 하라고 추천했는데 이 엔딩 노트야말로 인생의 전환기에 해야 하는 마음의 대청소라고 할까. 요즘에는 서점이나 문구점에서 엔딩 노트라는 이름의 다이어리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아니면 시중에 파는 노트를 사서 원하는 대로 꾸며도 괜찮다. 엔딩 노트는 일기장과는 다르다. 혼자 쓰고 읽는 게 아니라 타인이 볼 것을 전제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만일의 사고가 닥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때 무엇을 바라는지 등의 내용을 적는다. 그러므로 맨 앞에 목차를 작성해 누구든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면 좋다. 평소에도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걸 읽어달라고 가까운 이들에게 말해두고 거실 서랍 등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하자. 은행의 대여금고 같은 곳에 맡겨서는 안 된다. 본인이 아니면 열기 어려운 곳에 보관하면 만일의 일이 터졌을 때 아무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엔딩 노트는 1. 자신의 간단한 역사 2. 재산 목록 3. 만일의 경우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지 희망사항 4. 장래에 대한 희망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에 각 항목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다. 1.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억에 남는 행복한 일이나 후회되는 일을 적어본다. 또한 이 부분에 훗날 엔딩 노트를 읽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그들의 연락처를 적어둔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가족, 친척, 친구들이 있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짤막하게 표현하는 것도 좋다. 2. 소유재산 목록에는 저금이나 부동산, 지금껏 취미로 모아온 물건 등의 처분을 적어둔다. 취미로 무언가를 수집해온 사람은 그 물건을 그냥 버리기보다는 같은 취미를 즐기는 지인에게 기증하는 편이 보람될 것이다. 시설이나 단체에 기부하고 싶을 때에는 미리 기부처를 정하고 연락처도 남겨두자. 3. 만일의 경우 희망사항은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상태가 됐을 때를 위한 것이다. 연명치료를 희망하는지, 심각한 치매에 걸린 뒤 어떤 형식의 간병을 원하는지 바라는 점을 명확히 적는다. 4. 임종이나 장래에 대한 요구사항과 희망사항을 남긴다.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 장례식장 때 영정사진으로 쓰고 싶은 것을 골라두거나 장례식에 와줬으면 하는 사람의 명단을 준비한다. 원하는 장례 방법이 있다면 적어두자. 엔딩 노트를 쓰면 자기 자신과 살아온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다. 이 시간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나아가 더 아끼고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야말로 가장 온화하고 기분 좋게 나이를 먹는 비결일 테니까. 에필로그 신이 주신 최상의 선물. 일본의 명배우 다카오카 쇼코는 102세까지 왕성하게 활동했다. 특히 인생의 마지막 몇 년 동안은 문학작품 낭독에 전념했는데
자신의 고향인 이와테 사투리로 동화 작가이자 시인인 미야자와 겐지의 작품을 낭독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렇게 노후에도 삶을 즐기는 사람을 볼 때마다 산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가 감탄하게 된다. 그리고 내게도 이처럼 멋진 인생을 살아갈 시간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다카오카가 말년에 자주 낭독했던 시를 함께 읽어보자. 신부 헤르만 호이벨스가 인생의 가을에라는 책에서 소개한 작품이다.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생사의 경계에 선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게 된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암 말기 환자가 기적처럼 살아나는 모습도 봤다. 상식적으로 잘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 접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힘을 느낄 때가 있다. 위의 시에서 특히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노년이란 무거운 짐은 사실은 신의 선물이라는 구절이다. 많은 이가 꺼리는 노년을 오히려 선물이라고 표현한 게 정말 인상 깊었다. 누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결코 즐거운 일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에 신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마지막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노년이라는 시간을 선물해 준 게 아닐까. 그러니 노년에는 최대한 즐기며 살자. 그러지 못한다면 대체 무엇 때문에 그 젊은 날들의 고난들을 견뎌왔겠는가? 마지막으로 신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주어진 시간을 편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자. 이러한 태도로 노년을 준비한다면 인생은 틀림없이 언제 어디서나 행복한 축제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매주 토요일을 반드시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날로 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무조건 새로운 음식을 먹거나 절대 안 볼 것 같은 책을 읽거나 어떠십니까? Les feuilles tombent, un murmure léger. Sous l'arbre ancien, je reste figé. L'ombre danse, un éclat doré. Le vent fredonne, un chant oublié. L'automne s'endort doucement, si doucement. Dans le silence des bois perdus dans le temps. L'automne s'endort, tout s'efface lentement. Et moi, je dérive dans son tourbillon constant. La rivière chuchote ses secrets enfouis, un écho fragile de ce qui fuit. Les nuages se glissent entre les pins. Je cherche des réponses, mais elles restent lointaines. Chaque pas craque comme un vieux souvenir, un parfum d'hier qui refuse de partir. Les jours s'étirent, les nuits s'effacent, le cœur s'égare dans cet espace. L'automne s'endort doucement, si doucement, dans le silence des bois perdus dans le temps. L'automne s'endort,
tout s'efface lentement. Je dérive dans son tourbillon constant. Une feuille s'envole, puis une autre encore. Je murmure son nom dans le vent qui s'endort. L'automne me garde dans ses bras glacés et je m'abandonne à ce rêve passé.